친구들이랑 숨바꼭질을 하더라도 필사적으로 하는 녀석이 있고, 야, 어디 숨어야 되지? 아, 내일은 저기 한번 숨어볼까? 미리 사전 답사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네네. 그것도 대충대충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어디서 배웠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평소에 부모들한테 배우는 거다.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사회에 나가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 활동을 하는 원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나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모 호텔에 가서 망고 빙수를 사 먹었습니다. 10만 원이더군요. 도대체 이게 제정신인가? 원가 50만 원밖에 안 되는 아이폰을 150만 원에 파는 게 옳아요? 옳아요. 사람들은 150만 원을 내면서 150만 원만큼 행복하니까요. 그 돈 모아서 아이폰 17, 18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50만 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그냥 60만 원에 사세요 라고 해서 그 대신 저희는 돈이 없어서 아이폰 15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이진우 기자의 못 말리는 경제모험의 저자이신 3프로TV의 이진우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든 패밀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프로TV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이프로입니다. 요즘 3프로TV에 방문이 뜸하셔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어디에 숨어 계시는가 찾고 있는데 여기에 많이 모여 계셨네요. 아, 서운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패널로 모시게 돼서 네.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탁월한 성과를 내신 분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사회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신 부모들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 사회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많이 만났죠. 그런데 그분들이 부모로서 갖는 공통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진짜 모르고, 만나면 부모로서 어떻다는 얘기는 질문도 안 하고, 자식 교육을 잘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위화감 생길까봐 얘기 안 하고, 망쳤으면 민망하니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레슨들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 콘텐츠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요령이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종종 성공한 분들한테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키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체로 큰 관심들은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일에 대한 눈높이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유튜버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유튜브는 내가 찍고 싶을 때 아무 카메라 하나 놓고 아무나 불러다가 아무 얘기나 하면서 찍는 유튜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이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도 다 하고 미리 이야기도 하고, 똑같이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게 다르게 하잖아요. 그럼 다르게 하는 사람은 왜 다르게 하는가 생각해보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가 대체로는 답이에요. 대충 일하는 사람들에게 왜 일을 대충 하세요? 라고 물으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답을 하고,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왜 당신은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라고 하면 아니 일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눈높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거기서 나와요.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항상 있잖아요. 그 일을 얼마나 정성껏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과가 정해지죠. 궁금한 건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일을 시키면 그냥 이렇게만 하고, 이거는 어디서 배워서 하는 거냐? 아닌데 어릴 때부터 어떠한 일을 대하는 자세와 정도와 깊이와 정성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고 생각합니다. 네, 몸에 밴다. 친구들이랑 숨바꼭질을 하더라도 필사적으로 하는 녀석이 있고, 야, 어디 숨어야 되지? 아, 내일은 저기 한번 숨어볼까? 미리 사전 답사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대충대충 하는 친구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그 강도가 다르죠. 근데 그걸 저는 평소에 부모들한테 배우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배웠겠냐는 거예요. 가족여행을 떠날 거다라고 하면 대충 가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그런 집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배우는 거고. 근데 그게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이들이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어떤 일에 대한 정성, 뭐 예를 들면 아빠가 새벽에 남산에 모여서 회사 동료들하고 같이 등산을 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 5시 40분쯤 눈 띄어가지고 후다닥 떼어나가는 그런 아빠도 있지만 그 전날 내일 가면 사람들이 이런 게 필요할 테니까 이런 것도 싸두고 하면서 아빠 뭐해? 그러면 내일 아침에 아빠가 등산 가야 되는데 이걸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거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정성과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저절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에서 정답을 찾기는 어려운데 많은 젊은이들은 채용도 해보고 같이 일해보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자기에게 체득된 일에 대한 정성의 깊이다. 이건 학교에 다닐 때도 이미 정해진다. 얘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라고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에 어느 정도의 정성과 깊이를 다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복사를 해오세요 라고 하면 그 복사를 정말 열심히 잘해야 돼. 호치키스 찍어오는 거 봐도 쿡 찍어와서 날카로워 이 자식 손 베었다 그런 친구도 있는가 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테이프를 붙여오는 친구가 있죠. 어떤 인생이 더 피곤하냐? 사실 테이프 붙이는 인생이 피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그조차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난 더 이상 테이프 안 붙일 거야 라고 해서 안 붙이는 거하고 복사해오려면서요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눈높이는 일일이 잔소리해서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형성되는 것인데, 그래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일에 어느 정도로 정성을 들이고 몰두를 하는지를 수시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 같다. 제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기도 한데, 제가 쌍둥이를 기르잖아요. 쌍둥이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같은 집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엄마 같은 아빠잖아요. 심지어는 책상도 살 때 같이 사주고 의자도 같은 거 쓴다고요. 그럼 왜 다르냐는 거죠. 왜? 유전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달라요. 시험을 보면 대응하는 방식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결과에 따른 반응도 달라요. 그걸 잔소리를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이게 변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지도 관찰을 했는데, 그 관찰의 결과는 자기의 일을 대하는 눈높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그 눈높이는 어디서 오냐? 부모한테서 자연스럽게 오기도 하고, 적절한 칭찬을 통해서 야, 내가 이런 걸 하니까 이런 피드백이 오네? 라고 재미를 느껴줘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거를 해요. 왜 웹툰을 열심히 봐요? 다음 거가 되게 궁금하고 재밌어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재미가 없는데?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해서 스스로 흥미를 느끼면 얘한테는 공부가 웹툰이 되는 거니까 또 감사할 일이고, 그게 아니면 이거는 싫지만 이거를 하고 나면 결과가 재밌고 좋고 즐거워야 다음에 또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칭찬? 뭐 그런 거밖에 없죠. 사람은 누구나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그 다음에 뭘로 채우냐 하면 남한테 칭찬받는 욕구로 인생이 가득 차요. 이 채널 왜 합니까? 브루스 PD님도 이 내면에서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요 받고 싶어서 하는 걸 거예요. 저도 여기 왜 나왔어요? 그러면 브루스 PD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격려도 해드리고, 가든 패밀리 시청자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개뿔. 그냥 조금 잘난 척해서 여러분들한테 야, 이진우 기자 얘기 들었더니 도움이 많이 되고 정말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라는 칭찬 들으려고 그거 하러 나온 거예요. 모든 어른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걸 자극시켜주면 선순환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눈높이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을 이른바 학군지라고 하는 곳에서 길렀고, 그래서 그런 학교에 보냈고 그런 학원에 보냈는데, 학원에 보냈더니 가서 칭찬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비슷한 레벨끼리. 그렇다 보니 안 생기죠, 모티브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 좋은 성과를 거뒀던 학원이 뭐냐면, 학원에서도 내가 잘해. 너는 우리 학원의 기둥이야. 야, 얘가 제일 잘해. 뭐 이런 거. 똑같은 학원에 다녀도 못하면 가기 싫어. 같은 건물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주산학원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개만 다녔어요. 제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거. 이런 경제교육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몇 가지 잘 알려져 있는 경제교육이 있죠. 예를 들면 통장을 미리 만들어두고 금전출납부를 쓰게 한다.
내지는 증권 계좌를 만들어주고 흥미를 가질 만한 주식을 사준다. 어른들이 그걸 왜 하냐면요. 경제교육, 재테크교육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마치 이런 거를 하면 재테크교육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떤 일. 근데 한번 시켜보면 아실 거예요. 그것조차 잔소리가 되고 아이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서 디즈니 주식을 사두면 이 회사는 만화영화 만드는 회사야. 너 네. 만화영화 좋아하지? 이 주식을 네가 이렇게 산 거야. 한 주에 지금 120달러야. 자, 너 일주일 만에 15달러 벌었어. 야, 축하해. 어때? 재밌지? 관심을 좀 가져봐? 얘가 뭘 알아요? 와닿지가 않죠. 네. 와닿지가 않죠. 주식 투자를 정말 배우려면 이 회사의 현재의 가치와 주가의 괴리가 주가가 그 가치보다 낮아. 왜 낮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에 따른 의사결정 결과인데 그건 어른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해는 되죠.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는 건데 그런 거를 할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경제교육과 재테크교육을 왜 하냐고 하면 나중에 선택과 판단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수많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을 조금 더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재테크교육이나 경제교육의 핵심인데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힘이 중요하고 육체가 중요하고 그러던 시기에는 네. 얼마나 근면하게 하느냐 이게 모든 성공의 열쇠였는데 예. 지금은 정보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정보화 사회가 뭐예요? 정보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인 것이고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부의 그 근본을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부모님이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못 시켜주는 거라서 부모님이 바뀌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특히 경제교육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길 가다가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가장 나쁜 교육 방법이 뭐냐면 저 아저씨 봐. 힘들어 보이지?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이들이 이제 회사로 가게 되죠. 네네. 회사로 가면 하루 종일 복사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야근하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받는 돈은 한 달에 300만 원. 그런데 사장님은 저 에어컨 나오는 데서 11시쯤 와서 뭐 회의 주재하고 다시 점심 먹으러 가서 오후 3시쯤 들어오고 뭐 별일 없나 하고 집에 가는데 그분이 받아가는 돈은 3천만 원. 이게 뭐지?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네.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건 뭔가 사회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 사회를 탈출하거나 아니면 이 사회를 바꾸는데 일조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은둔하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예. 내 아이가 셋 중에 뭘 했으면 좋겠어요? 셋 다 위험하다고요.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사회에 나가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 활동을 하는 원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나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고를 때 다양한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곳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싸고 맛있는 네네. 집에 들어가겠죠. 혹시 주방에서 주인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건 아니죠. 전혀 관계없죠. 주방에서 주인이 열심히 일하는 거랑 내가 어떤 집에 가는 거랑은 아무 관계가 맛있는 걸 없어요. 먹는 거. 네. 결과물이 가성비가 높으면 돼요. 내가 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만드느냐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청소부 하시는 분이 저분들은 낮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낮은 급여를 받느냐? 이건 세상이 거꾸로 잘못 돌아가서가 아니라 저분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청소를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인구 구조가 젊은이들이 부족하고 육체노동할 사람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청소할 분이 부족해지면 청소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높은, 소득을 벌 수 있게 될 거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열심히 하는 게 실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거죠. 그 차이를 자꾸 알려주면서 저분이 낮은 임금을 받은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저분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는 그 원리를 알려줘야 돈 벌고 싶은 욕구는 아이들에게 항상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럼 나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뭘 필요하고 하는지 자꾸 관찰하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집에서 희소성 있는 일을 잘 찾고 잘 하게끔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게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는 저희 자제분 중에 한 분만 모시고 너무 비싸니까 모 호텔에 가서 망고 빙수를 사 먹었습니다. 10만 원이더군요. 도대체 이게 제정신인가? 네. 어떤 놈은 빙수가 10만 원, 어떤 놈은 점심값이 없어서 굶어. 그거는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동네에 가면 만 원짜리 메론 빙수 있는데 왜 10만 원짜리 망고 빙수가 팔리지? 아무리 봐도 메론 빙수 10개가 훨씬 더 양도 많고 맛있는데 굳이 망고 빙수 10만 원짜리를 먹는 이유는 뭐냐? 라고 하면 그걸 먹는 사람은 메론 빙수보다 망고 빙수가 10배 더 나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사람들의 선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은 비이성적이죠. 돈을 벌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10만 원짜리 망고 빙수를 먹으면서도 관찰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너 한번 봐봐. 저 테이블에서 또 망고 빙수 시켰다. 네. 왜 10만 원 주고 사 먹는 거 같니? 그러면 1번. 부자니까 그렇지. 부자면 매일 와서 저거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부자도 메론 빙수 맛있어 하는데 왜 이걸 와서 이렇게 먹을까? 정답이야 없는 건데 저는 일종의 체험 내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이런 경험 시켜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다른 테이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많이 다양한 거예요. 사람은 복잡해요. 그러니 인간의 욕구와 선택은 생각보다는 비이성적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있으며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뭘 하나 덧붙여서 13만 원에 팔아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휴, 나는 뭐 일주일 내내 모아도 10만 원이 여유 자금이 안 생기는데 누구는 와서 저 10만 원짜리를 꿀떡꿀떡 먹고 있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말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먼저 갖기 전에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이런 거구나.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주식 계좌 만들어서 디즈니 주식 사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 어떤 교과서를 찾아도 돈이 뭐예요? 라고 하면 가치의 교환 수단? 가치 저장 수단? 이제 그런 걸 텐데 진실은 돈이라는 건 왜 돈을 벌죠?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뭐 출연료 5만 원을 줬어요. 예를 들면 내일쯤 여기에 이제 유재석 씨가 온다. 그럼 얼마쯤 줄 생각이에요? 필요하신 만큼 드리세요.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 주세요 하면 고민하다 줄 것 같아요. 왜 다르죠? 왜? 나는 5만 원이고 왜 유재석님은 100만 원이죠? 내가 유재석님보다 덜 열심히 합니까? 아니죠. 여기 시청자들이 제가 나올 때보다 저는 5만 원, 100만 원이면 20배 즐거운 거예요. 제가 100배 착하고 100배 부지런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00배 잘했을 수 있고 그러나 아무 소용없어요. 유재석 씨가 이진우보다 20배 더 즐겁게 하기 때문에 제가 5만 원이면 저분은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그 행위의 본질은 사람들을 그만큼 만족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더 착하고 내가 더 멋있고 내가 더 열심히 산다니까요. 그럴 수 있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유재석 씨가 재산이 100억이에요. 저는 재산이 예를 들면 1억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서 와요? 유재석님 덕분에 행복해진 사람들의 숫자나 정도를 곱한 게 저 때문에 즐겁고 유익했던 사람의 숫자의 100배인 거예요. 그 차이인 거죠. 돈을 누가 왜 많이 벌어? 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하게 해준 정확한 그 정도죠. 이건 비리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가 결정한 결과가 그대로 돈 버는 사람들의 계좌에 꽂힌다고요. 여기에 무슨 불합리가 들어가고 불공정이 들어가겠어요. 소비자가 선택하는 건데. 물론 소비자의 착각도 있을 수 있고 소비자가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돈이라는 건 결국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행복하게 해주었느냐. 그 결과물인 거죠. 기업은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면 좋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아이폰이 150만 원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애플이 만들어 놓은 브랜드 효과라고요. 엄청 많이 남습니다. 마진이.
그런데도 어우 저거 저렇게 욕심 많게 마진을 많이 남겨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줄 서서 사잖아요. 그렇지. 내가 좋아서 사는 건데 아이폰 16을 만들어준 게 감사하지. 좀 이상하죠? 그게 이제 브랜드의 힘이에요. 근데 결국은 기업은 그걸 만들어내는 게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가 50만 원밖에 안 되는 아이폰을 150만 원에 파는 게 옳아요? 옳아요. 사람들은 150만 원을 내면서 150만 원만큼 행복하니까요. 그 돈 모아서 아이폰 17, 18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50만 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그냥 60만 원에 사세요라고 해서 그 대신 저희는 돈이 없어서 아이폰 15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브랜드 가치를 많이 높이는 건 중요한데 사람들이 언제 브랜드 가치를 느끼느냐는 또 그때그때 달라요. 요즘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이제는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우리 지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돼 라고 하는 인식을 소비자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게 되었다면 똑같은 논리로 어떤 기업이 되어야 돼? 왜? 착한 기업이 되어야 돼. 왜? 요즘은 착한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명확한 논리인 거예요. 기업이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되냐? 아니면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냐? 그건 둘 다 답이에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때가 있었고 열심히 사회적 공헌을 하는 게 더 좋은 때가 있었는데 그 기준은 그 기업의 고객인 소비자들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모티브가 생기는 건 되게 중요하죠. 이제 어른들 경제책은 되게 많잖아요. 많죠. 어린이용 경제책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아이들이 그 책을 안 봐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용 경제책이라고 하면 어린이들도 재밌고 즐겁게 보면서 엄마나 아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소재가 튀어나오는데 돈이 뭐야? 돈은 왜 그래? 라는 질문을 서로 할 수 있는 모티브가 있는 책이면 좋아요. 근데 그런 책이 많지는 않는 거죠. 실제로 이 책의 내용들은 아이들이 환상의 세계에서 모험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환상의 세계여야 하냐면 실제로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어른 되기 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게 되는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세상에 빠져들어서 벌금을 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기업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벌금을 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농사를 지어서 그 생산물을 팔아서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과일 농사를 짓자. 딸기 맛있잖아. 딸기 농사 짓자. 뭐 해서 딸기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되냐면 사 먹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걸 지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 수요가 있는. 그래야 똑같은 힘을 들여서 농사를 짓더라도 매출이 100배가 될 수 있고 10배가 될 수 있고 10분의 1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그런데 왜 딸기 농사 지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 할 수 있는 거죠. 아이와 경제와 관련한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애들이랑 그런 대화 나눌 모티브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생각보다. 무슨 경제활동하는 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스토리와 대화의 소재로 경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모티브가 생기는 건 되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되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돈을 잘 벌려고 하든 아니면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하든 제일 중요한 건 주변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다. 동네 어디를 다니든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슈퍼마켓, 세탁소, 문방구, 공인중개사,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다양한 공장들이 있고 그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주마간산으로 흘리고 이게 아니라 저분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 저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걸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세탁소? 저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또 저분은 뭐가 고민일까? 하는 것도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려면 더 잘 관찰해야 되겠죠. 아니면 직접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아저씨는 뭐 할 때가 제일 어려우세요? 뭐 이런 질문도 서로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보고 호기심 느끼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은 문해력이 없다네요. 왜 문해력이 안 길러지냐면 책을 잘 안 읽기 때문이에요. 네네. 오로지 접하는 단어들이 자기 친구들과 사용하는 단어 말고는 모르니까. 네. 그럼 왜 이거를 안 읽을까 생각해 보면 읽고 싶지 않은 호기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의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단어를 가르쳐 주는 게 답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호기심도 결국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그렇죠. 갖는 거잖아요. 호기심은 마찬가지로 뭔가 10가지가 있다면 1, 2, 3, 4, 5를 알아야 6번째 호기심이 생기지 그냥 바닥에서 생기지는 않는다고요. 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왜 2.5인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생각할 거리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야, 저 친구는 운동화가 하얗다. 지난번에도 하얀 운동화 신고 온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아이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는 뭔가 거기서 자꾸 네. 질문하고 답하고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그런 것 같아?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호기심이 하나씩 둘씩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오냐면 관심에서 옵니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 저 사람 기분 좋을까? 아닐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도 관심이 있어야죠, 당연히. 저도 뒤늦게 알게 됐고, 저도 젊은 나이 때는 야,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지? 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바꿔야 되나, 정부를 바꿔야 되나, 나라를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뒤늦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은 좀 하게 되죠. 네. 오늘 정말 따뜻하고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가든 패밀리와 대한민국 경제TV 대표 채널 3프로TV를 구독해 주신다면 진짜 고맙다. 처음이야, 처음. 아 진짜요? 야, 내가 진짜 여기저기 채널 갔는데 3프로TV 구독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오, 저 다 넣었습니다. 네. 와. 3프로TV 가든 패밀리 구독해 주신 순간 아이와 부모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